연세대학교 지하 캠퍼스 만들 때 몇 군데 제가 디자인을 한 게 있는데 유일하게 실행된 게 이 벤치예요. 연세대학교 하면은 사실은 애교심이 생기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이제 연고전 게임 때죠. 뭐 대학 4년 동안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전혀 그런 로맨틱하거나 없었고요. 그냥 자연을 즐겼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캠퍼스 투어 두 번째 시간으로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너무 시끄러우니까 안에 들어가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이해를 하려면은 전반적인 그 어반 컨텍스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촌 로타리가 서울에서는 그래도 전철역도 옛날에 만들어졌고 교통의 요충지였던 곳이죠.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촌 거리를 지나서 앞에 여기 10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굴다리도 하나 있고요. 사실 이게 되게 연세대학교와 신촌을 나누는 경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거의 완만하게 경사진 것들이 가고 저 뒤에 있는 안산까지 쭉 건물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끝에는 신촌 로타리가 있고 한쪽 끝에는 안산이 막고 있어서 그 사이가 연대 캠퍼스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첫 번째 이 건축의 특징은 안쪽에는 백양로라고 하는 축이 있죠. 이게 보행 친화적인 거리가 쭉 있고요. 그리고 이게 횡단보도를 건너면 신촌 거리로 쭉 연결되는데 그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캠퍼스 내부와 캠퍼스 외부가 거의 1대1 비율로 상호 보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대학교 캠퍼스는 그런 것 같아요. 정문을 사이에 두고서 어반 컨텍스트와 되게 조용한 대학 캠퍼스가 상호 보완이 되는 그런 곳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도 하버드 대학 캠퍼스가 있고 정문 바깥에 하버드 스퀘어와 커머셜 에어리가 있거든요. 학교 생활과 일상의 사회생활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캠퍼스에 대한 특징은 저기 있는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자세하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세대학교라는 게 연희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가 합쳐서 연세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 캠퍼스 맵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중심 백양로 축이 있는데 대부분의 연희전문학교의 그 건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축에 90도로 되는 그리드로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세브란스는 보시는 것처럼 이 축으로 약간 앵글이 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캠퍼스의 축이 좀 다릅니다. 그 두 개가 만나서 이 정문에서 만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연세대학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백양로죠. 백양로는 사실은 1960년대에 여기 은행나무를 심어가지고 이 은행나무가 쭉 도열되어 있는 걸로 되게 유명했던 거리죠. 제가 1988년도에 이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 백양로에 다니는 차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들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확 발전을 하면서 그때부터 자동차가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대체적으로 고려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국민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하 캠퍼스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학교들이 있는데 그거를 따라서 연세대학교도 주차장을 밑에다 놓고 위에는 차들이 안 다니는 캠퍼스를 만들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반대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가장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연세대학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은행나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밑에다가 지하 주차장 만들면은 은행나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완공된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좀 쑥 들어간 이유가 제가 알기로도 전국에서 큰 은행나무들 많이 공수해 오셔가지고 그대로 심어놔서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하고 풍경이 거의 바뀐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하신 분들이 약간 뻘쭘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들은 안 다니고 사람들만 보행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배경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연세대학교 지하 캠퍼스 만들 때 저도 졸업생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 부탁이 들어와서 몇 군데 제가 디자인을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제가 3군데를 디자인을 했거든요. 하나는 본관 앞에 독수리상 주변에 있는 수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공대 앞에 있는 벤치를 제가 디자인했고 학교 정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일하게 실행된 게 이 벤치예요. 대부분의 벤치들이 다 지금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땅 위에 있는 벤치였는데 제가 제안했던 거는 이 땅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땅 위에만 항상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땅보다 좀 밑에 내려가서 아이 레벨이 땅을 이렇게 낮게 볼 수 있는 그런 컨디션으로 땅하고 반쯤 인게이지 될 수 있는 그러한 벤치를 만들면 좋겠다. 각각 다양한 컨디션을 만든 거죠. 좀 더 깊이 묻혀 있는 것, 한 반쯤 묻혀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런 계획을 제시를 했었고 다행스럽게 이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된 것 같고요. 원래 이 안에서도 몇 개의 베리에이션이 있었는데 이 정도만 돼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약간 나트막 언덕이 있는 것하고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이 안의 공간이 백양로에 이동하는 공간들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여기 오게 되면은 땅에 묻힌 상태에서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한 50cm 안에서의 그 변화들이 다른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도 한 2단 정도를 걸어 내려와 가지고 벤치에 앉을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공과대학은 이게 히스토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독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지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독일스럽게 바우하우스 풍으로 그냥 심플하게 디자인이 된 그런 4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저의 기억은 저희 때 처음으로 학력고사를 칠 때 여기 와서 모임을 하고 그 시험 치는 날 와서 시험 치고 면접 볼 때도 여기 와서 보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밥 먹는 게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학생회관에 있는 천막식당, 오른쪽에 밖에 신촌에 나가면 먹을 수 있는 그냥 일반 식당, 이렇게 두 개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밥을 먹었던 한 천막식당 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 연대 캠퍼스의 제일 중요한 게 이 백양로 축이라면은 그 백양로 길에 중간에 딱 좌우 대칭으로 있는 게 왼쪽에 중앙도서관하고 오른쪽에 학생회관 건물입니다. 학과에 상관없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겠죠. 이 학생회관 건물에 대부분의 식당들이 다 놓여져 있고 그리고 끝나면은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캠퍼스에서 중앙 광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의도했던 건 아닌데 우연히 오늘 제가 다음 주에 여기서 강연을 해서 이제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진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건축 설계 교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아치의 모양이 얘도 어쨌든 아치잖아요. 동그랗게 된 반원형의 아치도 있고 얘는 보시면 약간 첨두 스타일로 뾰족하게 되어 있는 아치잖아요. 학생회관은 그게 다 다르다는 거죠. 조금씩 느낌이. 그러면서 중앙도서관 아치는 좀 너무 납작하다 뭐 이런 말씀도 그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대 캠퍼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백양로를 기점으로 해서 백양로는 되게 아주 완만한 슬로프로 경사로 되어 있는 길이고요. 그 옆으로는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가까이 교실에서 나오면은 백양로로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척추같이 사람들의 중앙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백양로라고 하는 거리에 모든 단과대학교 학생들이 학과 학생들이 모여서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컨텍스트가 만들어진다는 게 이 캠퍼스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뒤로는 가장 이 학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본관 건물이 있고요. 언더우드상이 있고 그리고 나아갈 때에는 완만한 경사로로 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뭔가 스토리가 딱 완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야. 그동안 쌓인 게 많았나 봐.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식당이에요. 이 천막식당이라고 당시에 불렀는데 지금은 부들스름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천막이 쳐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참치 김치찌개라고 있어요. 동원 참치캔 하나를 반쯤을 넣어가지고 끓인 김치찌개인데 이렇게 양은 냄비 같은 데다 끓여져 주셨는데 정말 제가 좋아해가지고 항상 그거 나온 날은 항상 여기서 제가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백양로 거의 끝부분인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경영대학이 있고 왼쪽으로 언덕으로 올라가면 종합관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수업을 다 종합관에서 많이 들었어요. 월요일날 첫 번째 9시 수업, 1교시 수업이 저기서 기독교 개론인가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아침 9시까지 저기 가려면 거의 죽음입니다. 그 연세대학교 신입생들은 다 아는 그런 언덕인데 올라가기 힘들어서 이제 골고다 언덕이라고 불리던 곳이에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노천극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송대가 나옵니다. 되게 이렇게 소나무 숲이 하나 있고요. 저 정면에 보이시는 건물이 본관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언더우드상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 연세대학교의 가장 중심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제가 저 동상을 볼 때마다 좀 드는 느낌이 역시 동상을 스케일보다 몇 배는 크게 지어야겠구나. 왜냐면 제가 볼 때는 1대1 스케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 포디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저보다 더 단신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아쉬워요.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사실은 저는 공과대학에서 주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쪽까지 올라올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여기까지 와야지 되게 조용한 대학 캠퍼스 느낌이 나서. 그래서 옆에 저 건물이 주생활학과 건물이라고 있었거든요. 저기 수업을 일부러 들었습니다. 저희 건축가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책체 구성인가요? 그러한 수업이 있어서 일부러 와서 여기서 수업도 듣고,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노천극장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송대 보시면은 거의 다 중요한 건물들 다 보시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노천극장이 흙바닥이었거든요. 졸업한 다음에 한 10몇 년 지나고 나서 제 기억에는 송자 총장 시절에 이거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돈을 어디서 구했냐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974 경영학과 윤정만 선생님께서 이만큼을 기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름이 다 새겨져 있잖아요.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걸 갖고서 지금 이 건축을 한 겁니다. 연세대학교 하면은 사실은 신입생들이 뭐 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할 때 제일 애교심이 생기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은 이제 연고전 게임 때죠. 아카라카 한번 딱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확 그 애교심이 생기면서 그냥 학교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저 역시 여기서 아카라카를 했던 기억도 나고, 제가 3월 달에 연고전 농구 시합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 정문 옆에 경비실에 뭐가 광고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연고전 잠실 학생체육관. 친구들이 거기 보러 가자 그러고 갔는데 세상에 그날 게임이 너무 재밌었던 거죠. 후반전 버저비터 3점 슛이 들어가서 동점이 딱 되고 연장전 가서 졌어요. 근데 하여튼 그 경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응원을 그때 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강을 건너는 거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은 여기 딱 들어오니까 되게 낙엽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청송대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의 자연보호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숲으로 보존돼 있고 전혀 개발을 하지 않은, 옆에는 그래도 노천극장으로 쓰는데 여기는 그냥 자연휴양림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주로 쉬러 올 때 여기를 많이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이 빌 때는 책 같은 거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순간이, 제가 저기 어디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그때 엘빈 토플러의 책이었나 뭐 이런 미래학 책이었는데 그 책을 딱 보면서 야, 진짜 어마어마한 통찰력이다. 이런 책을 쓰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다. 근데 난 건축가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어쩌면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하고 연애할 때 주로 오는 곳이기도 했고, 뭐 대학 4년 동안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전혀 그런 로맨틱한 건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을 즐겼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저는 이쪽에 오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3학년 2학기 때 첫 번째 과제로 저희한테 주어졌던 게 학교 동문 설계하는 거였어요. 이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이렇게 울타리에 쳐 있는 그런 성역과도 같은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외부 공간으로 나가는 게 그냥 단순하게 게이트 하나로 넘어가면 안 되고 공간적 경험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내부와 외부가.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뭐 샘플합니다. 이렇게 격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가 103주년이었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100년 과거의 역사를 하고, 이제 왼쪽 문짝에는 앞으로 100년 동안의 기록들을, 그 해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겨서 거기다가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만들어서 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자로 되면 왼쪽에 100년이 있고 오른쪽에 100년이 서서히 완성될 거 아니에요. 점점. 그러면 걸어가면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 그 시간, 한 100몇십 년의 시간을 관통해서 외부로 나간다. 뭐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극찬을 들었죠,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저만 3학년 2학기 때 유일하게 A를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의 좋은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걸었는데 한 5분의 1 정도 저희가 본 것 같아요. 중심 공간만 저희가 좀 봤기 때문에 되게 넓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4년을 여기서 생활을 했는데 공부한 기억밖에 없네요. 논 기억이 별로 없네요. 제가 연애를 하거나 그런 로맨틱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대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너 인생에서 이 정도는 즐길 수 있어야지 하는 마지막 보루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는 물론 되게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치열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든지 무슨 알바는 하긴 하겠지만은 그러한 치열한 사회생활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등학교 때처럼 입시에 쫓기는 공부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평생을 살면서 공간적으로 제일 여유로운 시절이 저는 대학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의 밀도가 제일 낮잖아요. 이 캠퍼스라는 공간 자체는. 교문 바깥만 나가시면은 그 상업지구, 거기에 그 꽉 찬 건물들과 주차 혼란함과 이런 것들이 일상이잖아요, 우리의. 근데 캠퍼스 안에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보행 친화적이고 좀 널찍널찍하게 이런 오픈 스페이스도 있고, 자연도 사실은 제일 넓고, 수업 시간 사이사이에 공강 시간이라는 시간의 자유도 많고,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자유가 많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는 다시는 오지 않으니까 있을 때 잘 즐기면 좋겠다. 저는 제일 아름다운 캠퍼스는 연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되게 주관적인 판단이겠죠. 왜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들이 섞여 있으니까 아마 자기의 청춘을 보냈던 공간들은 다 아름답게 느껴질 거라고 보거든요. 객관적인 지표로 그냥 봤을 때에도 몇 가지 장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단과대학들이 완만한 경사로 백양로로 다 모이면은 다른 과 타학과 학생들을 다 만날 수 있고, 그게 더 완만한 경사로로 정문으로 향하게 돼 있고, 좌우 대칭 구조를 띠고 있고, 길을 찾기 되게 쉽고, 그런 면에서 컨텍스트가 좋은 곳이다. 그리고 도시와 캠퍼스가 밸런스가 되게 맞은 그런 공간이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옆에 이화여자 대학교가 있다는 것과 앞에 서강대학교도 있고 옆에 홍대도 있잖아요. 그 네 개의 되게 좋은 대학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대학으로 존재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제가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예일대학교가 하버드대학교를 극복하기 힘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 게, 예일대학교는 뉴헤븐 시골 깡촌에 그 학교 하나 있거든요. 근데 하버드대학교는 하버드대학 바로 옆에 MIT가 있고 그 건너편에 BU가 있고 그 옆에 텁스대학이 있고, 그 다양한 대학교의 학풍들이 다 섞여가지고 그 도시에 내서 주말에 가면은 뭐 클럽이나 바 같은 데에서 다 다른 학교 학생들, 뭐 극장을 가더라도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연세대학교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좋은 대학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들끼리의 시너지 효과가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일 좋은 캠퍼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학 캠퍼스 두 번째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제 개인적인 기억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니까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좀 옛 추억에 많이 젖었는데, 다른 대학들은 제가 탐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분석적으로 건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